분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밑으로 들어가고 좀 더 현실적인 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앞쪽은 좀 넘어가고요. 본론부터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대 뭐 지휘소, 전술 지휘소에 AI가 있고 뭐 드론 통해서 분대원들이 있고 뭐 전투 로봇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리는 아주 이상적인 또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림에 안 나오는데 뭔가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제 조건 맞습니다. 그겁니다. 뭐냐면 뭔가 여기는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커넥티비티나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해요.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다는 가정을 우리 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돼야지 여기서 뭐 데이터 주고받고 IoT면 이런 분대원들의 뭐 또는 이게 띵들 물체라면 띵들 데이터를 긁어오고 AI가 가공해서 뭘 알려주고 뭐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림에 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전장 단말기입니다. 자, 이게 없다 생각해요. 그림을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싹싹 딱 지워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남을 게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창끝 전투력을 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퀀티티입니다. 이 퀀티티를 확보를 못하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는 퀄리티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리소스를 쏟아붓습니다. 요 얘기를 예를 들면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저는 삐삐 세대입니다. 삐삐도 써봤곤 했는데 여기도 많이 써보셨을 텐데 과연 사회에서 우리는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걸 목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노베이션이 일어났냐면요. 처음에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 그때는 막 퀄리티를 높이는데 많이 갔습니다. 막 기지국을 세우고 돈을 막 수십조를 쏟아붓죠. 뭐. 그 다음에 휴대폰도 계속 막 발전시켜 왔습니다. 기술이 증가하고 근데 그때까지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1인 1휴대폰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거를 스마트폰이라고 불렀습니다. 컴퓨터였습니다. 이게 퀀티티의 어떤 헤게모니가 달성이 되고 나서 우린 비로소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구는 현재 이게 있냐는 겁니다. 퀀티티가 있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TMMR이요? TICN이요? 죄송합니다. 민감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이 퀀티티의 헤게모니를 이뤄야지 그 다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너무 심플한 얘기인데 우린 건강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퀀티티가 지금 대두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로의 전환을 이루려다 보니 퀀티티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아까 자세하게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는 우리 워리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워리어 플랫폼이 센서를 막 달았습니다. 이걸 뭘로 그립니까? 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동차, 전투기, 뭐 택, 전술택, 데이터 뭘로 보냅니까? 그렇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얘기 생략하고 다시 요걸 좀 앞으로만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장 단말기라는 퀀티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액션 플랜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전장 단말기 5개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개 요소로 해서 이러한 걸 갖춰서 결국은 퀀티티, 수량이 확보되면 얘네들끼리 커넥티비티,
연결이 이루어지겠죠. 커넥티비티가 된 다음에는 바로 네트워크 형성, 그게 모이면 네트워크가 되면 그 위로 컨텐츠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 NCW, 아까 뭐 정말쌤 말씀하신 DCW인가? 하여튼 NCW로 추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근데 이 벽을, 이 순서를 건너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죄송한데 잠깐만 요거를 다른 요소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요 자료입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작구나. 이걸 증명하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 군이 보유한 무전기 숫자입니다. 요게 미군이 가진 숫자 비교를 해봤습니다. 10배 차이 납니다. 4배에서 10배. 자, 우리가 상급 부대로 가면은 대대를 기점으로 위는 뭐 인트라넷, IP 네트워크라든가 뭐 스파이더, TIC 체겐, 위성, 뭐 UAV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통신 자산이. 그냥 대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보매에도 우리 CNR 전투 무사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깐만 다른 얘기인데요. 전화기망과 무전기망은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릅니다. TIC에는 전화기망입니다. 전투 무선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무선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교환망, 전화기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기망은 민간 이동통신사가 수십 조를 쏟아부어서 인프라를 깔아놓은 망입니다. 이게. 기지국을 세워서요. 근데 군이 야전에서 전국망을 그렇게 까서 가겠다? 힘들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리와 교범에 전투 무선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FM 무전망 쭉 해서 이렇게 가는데 요거 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원별로 단말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워리어 폴폴이 됐던 MIOT가 됐던 인공지능이 됐을 때 나중에 그거를 뭐 게더링을 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인원별로 단말기가 가야 되고요. 차량 장비별로 가야 됩니다. 차량별로. 또 무인 로봇가 되면 로봇별로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말기를. 그 다음에 전술택에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단말기가 이게 퀀티티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되면 그 다음 커넥티비티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NCW를 갑니다. 냅둬도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너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이게요, 왼쪽에 우리 현재 대대 지휘관망이고요. 이게 미군의 지휘관망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왜? 얘네들은 이런 개념으로 망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니까 시간 관계상 또 생략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동의를 해 주신다면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자, 퀀티티 오케이, 네 말 맞아.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인데 핵심은 SPA, 스파, 우리 목욕탕 스파입니다. 스마터블, 포터블, 어포더블입니다. 어터블은 이게 칩, 이게 CHEAP가 싸다는 뜻인데 사전참을 좀 싸구려라는 의미고 어포더블이라는 단어는 값은 싼데 기능은 좋은, 우리나라 말로 가성비 높은 그런 뜻이면서 SPA 단말기입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킬링 컨텐츠 4개만 딱 올라가면 됩니다. 미군이 실제 걸프냐 싸울 때 그 통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Where am I? Where is the enemy? Where are my unit? 이 통신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Ground Force Tracker, 요 말은 이제 해리스 장비에 쓰는 말이에요. 어쨌든 위치 정보로 이렇게 가까이 위치 정보가 표시되어야 되고, 전술 내비, 그러니까
위치 정 그러니까 나의 방향과 뭐 거리 같은 걸 표현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택티컬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텍톡, 우리 카톡처럼 되는데 전술력, 군에서 쓰는 텍톡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KVMF, 단편 명령 전문 처리기, 요 네 개가 소위 말하는 킬링 컨텐츠입니다. 킬링 컨텐츠. 요것만 딱 얹어주면 대부분의 업무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단말기 밑에 이렇게 차량 연동할 수 있게끔 뭐 블루투스 액세서리, 휴대하게 쓸 수 있고 웨어러블하게 이런 센서 연결할 수 있고요. 노트북 연결할 수 있고. 소총에다 예를 들어서 요 카메라가 열상 카메라를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부착을 해서 그거를 소총에다 딱 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보입니다. 숨어 있는 게. 열상 카메라. 지금 640에 480 픽셀짜리도 국산화가 나와 있습니다. 640, 480부터 전략 물자인데 하여튼 있습니다. 그런 거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시경이 필요 없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셀 것 같아서. 요거는 하여튼 이런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군에서 핸드토키라 많이 부르는데 실제는 이제 이건 좀 그냥 잘못된 용어고요. 어쨌든 이건 뭐 제가 그냥 개발했던 장비들입니다. 1세대 이런 아날로그 무전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디지털로 세미 디지털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GPS를 달아서 군사 좌표로 하고 뭐 네트워크 연결하는 이런 장비가 있었습니다. 쭉 발전해 왔고요. 현재는 이 장비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뭐 그림은 뭐 제가 그냥 그래픽으로 그린 겁니다. 실제 모습은 아닐 수 있고요. 자, 핵심 여기 SPA라고 나옵니다. SPA 스마트 포터블 어포더블한 P99K를 만들면 된다. 아주 심플합니다. 요금 되고 이 어포더블 왜? 싸야 돼요. 싸. 값싸게 만들어야지 보급을 하지. 한 대에 돈 1,000만 원 1억씩 가면 어떻게 보급하겠습니까? 자, 그 얘기고요. 결국 기술적인 거의 3대 원칙은 요 마넷, 애드옥 하는 무전기 있죠? 통통통 튀는 이걸 마넷이라고 부른다. 마넷. 그 다음에 피코캐스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 플랫폼, 아까처럼 킬링 컨텐츠를 얹을 수 있는 좌우간 요렇게 구성이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결국엔 이런 퀀티티가 필요하고 퀀티티를 구성하는 거는 세 가지 요소 SPA, SPA, 스마트블, 포터블, 어포더블한 장비를 보급하면 된다. 이게 결론 끝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보급되면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떻게 연결할 거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가 뭐냐면은 토폴로지, 어떻게 망을 설계할 거냐. 두 번째 프리퀀시, 주파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밴드위스 폭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무선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로토콜입니다. 어떠한 프로토콜로 그쪽 연결시킬 것이냐. 기술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그때 6가지가 핵심 요소인데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이 다음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왔으니까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말하고 싶어도 해왔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블록체인을 구성할 때요, 중요한 게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 단말기들입니다. 단말기가 쏘면은 어떤 단말기든지 다 수신합니다. 리스닝을 하고요. 하지만은 그 인크립션된 어떤 승인된 장비만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 OSI 7레이어 들어보셨죠? 배우셨지만요. 그러면은 피지컬 레이어부터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저 윗단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 암호를 풀어서 이거 우리 거다. 내가 들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아니고요. 피지컬 레이어 단에서 아예 그걸 갖다 걸러내는 겁니다. 즉 마치 피지컬 레이어 같은 애들끼리 블록체인이 연결된 건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피콕 베이스라는 기술인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 이 커넥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토폴로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토폴로지들입니다. 우리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이렇게 가는데 좌우간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애드옥하고 핸드오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토폴로지 설계가 돼야 된다. 이 얘기고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뭐냐면 이제 그런 약간 이거 설명을 하여튼 뭐 레이어가 첫 번째 마스터 레이어인데 두 번 세컨드 마스터가 퍼스트의 슬레이브와 같게 구성을 하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진다. 여기 설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거고요. 요건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통신도 많이 계시니까 요 왼쪽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코드 직교 CDMA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떤 시그널에다 요한 시그널 비트의 여러 이제 어떤 의사 직교되는 코드를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또 CDMA 확산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고 SOW 뭐냐면은 소다이얼 어서거널 웨이브폼입니다. 즉 이것도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런 웨이브폼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자, 요런 웨이브폼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건 첫 번째 요거 첫 번째 얘 갖다 붙이고, 두 번째는 요거 역상 마이너스 된 값을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요게 각각 데이터 값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00, 01, 10 이라서 데이터가 쭈르륵 나갑니다. 이게 이제 SOW 기술인데요. 이게 뭐가 장점이냐면 우리가 보통 위상 변조를 하면 이렇게 하다 위상이 싹 바뀌는 순간에 노이즈가 확 끼어 올라갑니다.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해서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면은 약 30dB의 이득을 가져가거든요. 자,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이 파형 이렇게 웨이브 폼으로 만들면은 이거 많이 보던 파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MSK 변조입니다. 우리 FSK 아주 심플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해서 아까 어포더블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해야지 값싸게 칩셋으로 만들어가지고 어포더블하게 만들어야지 궁극적으로 SPA가 가고 그래야지 퀀티티를 해결하고 이게 막 간다는 겁니다. 쭉 거꾸로 들어오면 이제 이런 기술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우리 저기 오시면 설명드리려고 든 건데 하여튼 요 칩셋 구성입니다. 이런 칩셋을 만들었을 때요 RF를 두 단으로 만든 형을 위해서 협대역 스케일로 지금 P 구위가 25kHz지 않습니까? 이제 민간에서는 이거를 이제 12.5, 6.25까지 낮춥니다. 왜? 핵심이 뭐냐면 보다 많은 통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군주파 30부터 88메가이기 때문에 이 대역에서 많은 채널을 만들어내려면 프리퀀시 호핑을 하면서 대역폭을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전송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변형으로 예를 들면 30부터 50까지는 음성 채널 대역, 50부터 88메가는 광대역, 그러는 동영상 이거 보낼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RF 1, 2를 분리시켜야 되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외부 쪽 익스터널 RF를 붙여서 그러면 민수나 뭐 400메가 대 기가 대까지도 갖다 RF만 교체시켜 버리면 될 수 있게끔 만들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게 바이너리 CD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쭉 나와서 웨이폼으로 바꿔서 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요 결과가 뭐냐면 프로텍트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요거 제가 데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너리 CDMA와 SOW라고 하는 걸 합쳐내면 이런 프로텍트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프로텍트 파일이 노이즈에 엄청 강합니다. 인크립션이 아닙니다. 프로텍트입니다. 프로텍트. 그런데 결국은요 여담인데 이 기술이 어디로 가냐면은 암호화폐로 갑니다. 암호화폐 기술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무전기가 굉장히 군용 무전기가 재밌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하여튼 이게 칩셋이 만들어지면 군 그 기술을 가지고 이런 민간의 다양한 분야 시큐리티한 뭐 스마트 그리드 뭐 IoT 쪽에 활용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고요. 데모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